플레이어 대해서 제가 발표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펩타이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는 그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유발 그 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노로바이러스를 그 디텍션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좀 증가시키는 펩타이드의 계량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작은 실험실이긴 하지만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왼쪽 두 가지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 타겟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오 리셉터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티바디이긴 한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고 또 생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코스트도 없고 장점들이 많긴 하지만 단점들을 대체하면서 더 쉽게 어떤 물질을 타겟을 디텍션하면 좋겠다는 어떤 약간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작으면서 어떤 안티바디와 비교 성능 면에서 좀 더 비교 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말씀 있는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좀 감찰을 해보자라고 하는 데 어떤 이 연구에 시작된 약간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립스 플레이는 사실 올해 노벨 화학상에 이 두 분이 선정했던 이론들은 있을 때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겟에 대해서 바이오 패닝을 통해서 어떤 랜덤하게 피스의 단백질 밖에 랜덤하게 12개 혹은 7개 펩타이드 디스플레이되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주요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종류의 어떤 박테리아 세균성의 어떤 유발 인자로 의해서도 식중독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관심을 뒀던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예요. 물론 이제 로타바이러스도 하나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발생되는 현황을 관찰했을 때 주로 많이 확인이 되는 주 인자라고 저희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식품 유래의 거의 대부분의 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인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염이 일어나서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고요. 또 환경오염,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공기 에어로졸 형태로도 접화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시면 사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사실 더운 여름에만 식중독이 유발된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왼쪽 통계를 보시면 거의 1년 내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식중독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도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노로바이러스가 아주 유발 인자로 계속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 하나의 얘기를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굴들을 좀 퀄리티가 높은 굴들을 일본이나 선진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해서 전량 이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확인된 노로바이러스를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컬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컬처가 돼야 이제 RT-PCR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자체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발병 시간이라든지 잠복기라든지 증식 속도가 나름 빠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pH나 여러 가지 이스라든지 열처리, 염소, 케미컬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방법에도 이놈들이 생존성이 높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일단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맨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 12이성 파티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접촉 경로를 통해서 오염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면역이나 분자 진단을 제외한 면역 진단 킷의 결국 컷오프는 약 한 12이성 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농도가 있으면 충분히 세포들이 이제 인젝션이 돼서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의 생존성이 없다는 것. 그럼 또 하나의 문제점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노로바이러스는 지원 G2 타입 두 가지 유전자 타입이 있는데요.
뭐 다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거기에 걸맞는 항원을 찾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백신 개발도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량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충분히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식품 유래의 어떤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샘플 매트릭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노로바이러스 어떤 정량 혹은 정성 분석하는 게 어렵고요. 그다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배양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PCR, 엘라이저 어세이 여러 가지 전자해명을 통해서 하지만 각각의 검출 한계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물론 이제 RT-PCR의 가장 확진을 위해서 꼭 수행이 되어야 될 검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프라이머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양은 투자에 있는 과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이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서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펠립 스프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타겟 그 단백질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인슬리커에서 그 스트럭처를 모델링한 다음에 좀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타겟에서 좀 어피니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타겟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로바이러스고요. 세포체 외곽에 S1과 P1, P2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는데 P2가 가장 밖에 도출되어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가장 노로바이러스 세포 외곽에 존재하는 P2 도메인을 클로닝을 통해서 정제했고 정제된 단백질을 갖고 페닝을 돌려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량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원하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스크롤을 통해서 이제 그 선별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펩타이드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페이지 파티클을 가지고 엘라지 어세이를 통해서 뭐 단백질 농도라든지 아니면 파티클의 농도, 뭐 계기가 그다음에 어떤 시럽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어피니티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조사한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찾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펩타이드로 되어 있는 두 가지를 이제 펩타이드 합성했고요. 합성한 두 가지 펩타이드의 어떤 2차 보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노로-1이라고 하는 펩타이드가 좀 리플트가 좋았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라이신 레지들과 다른 어떤 그 노로2에 비해서 높아서 아마도 저희들이 원하는 P2 단백질에 이 라이신이 좀 더 중요한 바인딩 사이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성된 펩타이드 두 가지를 갖고 이제 그 QCM이라고 하는 전기化분석 장치를 통해서 표면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프리퀀시가 떨어지는지 이걸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듣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주어진 그 볼드 표면에 의해 얼마만큼의 펩타이드가 얼마만큼의 톡대로 지금 달려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매스를 갖고 있는지 QCM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로1 펩타이드가 노로2 펩타이드에 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결과를 저희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노로1, 노로펩타이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실험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결국 실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겟에 대해서 바인딩 어플리가 높은지를 봤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노로2에 비해서 노로1 단백질이 노로1 펩타이드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확인했고요. 마찬가지 EIS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전기化분석 장치를 통해서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피니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더니 노로2 펩타이드에 비해서 노로1 펩타이드가 좀 상대적으로 그 바인딩 어피니티가 좀 좋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2가 했더니 어떤 리뷰가 이제 그 샘을 찍어서 실제로 펩타이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제 샘을 통해서 그 리뷰 코멘트에 이제 그 응대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펩타이드가 잘 깔려있는 것들을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잘 깔려있다고 저희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노로바이러스를 갖고 실험을 한 결과고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CV 사이클릭 볼타이메트를 통해서 한 실험이고 오른쪽 세 개 컬럼은 세 개 데이터는 그 EIS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검출을 갖고 실험을 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노로바이러스 샘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목을 하나 인큐베이터를 해서 노로바이러스를 이제 추측한 바이러스를 갖고 실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CV나 아니면 EIS에서 나는 상대적인 렐러티브 레스폰스가 있는 걸 보였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로바이러스 농도에 따라서 저희 이제 에로딕 값을 해봤더니 사실적으로 약 8카피 정도 per ml 정도의 나는 에로딕 값을 구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 익스프를 통해서 첫 번째 버전의 펩타이드를 갖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좀 더 계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
펩타이드가 없을 때는 전혀 레스파트가 없고 펩타이드가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봤을 때 각각 EIS나 CV에서 멜로디하게 레스파트를 보이는 저희들 확인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 검출 방법을 LSP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펩타이드가 제대로 워킹을 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뭐 펩타이드의 농도별, 그다음에 단백질 농도별,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농도별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LSPR에서는 약 10카피 정도, ml 정도 LOD 값을 보였지만 하나 좀 관심이 좀 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오늘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어떤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있을 때 그 노로본 펩타이드는 사실 로타바이러스는 레코니션 하지 않고 저희 원래 관심을 가졌던 노로바이러스 타겟에만 어떤 레스파트를 보이는 결과가 얻어서 약간의 어떤 셀렉티비티를 선택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처음 버전의 펩타이드를 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EIS나 아니면 LSPR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좀 LOD 값을 높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스테빌리티나 여러 가지 어떤 물리 확증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버전의 노로BP라고 명명이 된 이 펩타이드를 약 총 9개의 펩타이드를 이믹을 했고요. 두 번째 리버스는 이제 시퀀스를 완전히 뒤바꾼 형태이고, 그다음 플렉서블 링크를 2개를 달고, 그다음 리지드 링크 하나 2개, 그다음 난파울링 액티비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펩타이드를 하나 혹은 2개, 혹은 플렉서블 링크를 그때 조합을 통해서 총 9개의 펩타이드를 저희들이 이제 합성을 해서 좀 더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쪽에 시스템은 골드 표면에 붙이기 위한 앵커링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SP 칩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드 칩 위에 이제 펩타이드를 붙이고 타겟을 로딩했을 때 어떻게 레스판스가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보신 것처럼 노로바이러스 농도에 따라서 아주 잘 반응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SP 칩 위에 펩타이드 농도를 올릴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나 얼마만큼 펩타이드가 적정인지를 봤고요. 그래서 반응 시간에 따라서 그다음 펩타이드 농도별에 따라서 위에서 얼마만큼 펩타이드가 잘 이모뷸라이즈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노로BP라고 명명이 됐던 펩타이드를 갖고 얼마만큼의 반응 시간 동안 펩타이드가 잘 올라가는지 저희 최적화를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테이블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로 리지드 L 2개, 그 다음에 난파울링 액티비티가 있는 펩타이드와 리지드 링커 해서 각 조합별로 실질적으로 노로바이러스 농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펩타이드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노로BP, 그 다음에 BP1, 그 다음에 노로BP의 플렉서블 링크가 2개 있는 돈, 그 다음에 해서 각각의 두 가지 펩타이드에 대해서 LOD 값을 봤을 때 첫 번째 버전에서 저희 했던 노로BP는 약 3카피 per ml 정도의 LOD 값을 가졌고요. 약간 좀 미믹을 한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약 한 5카피 per ml 정도로 좀 더 성분이 증가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노로BP 난파울이라고 명명이 된 펩타이드, 그 다음에 난파울린 펩타이드의 플렉서블 링크 2개가 있는 펩타이드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OD 값은 약 1.5카피 정도, LOD 값 1.78카피 정도 사술적인 계산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셀렉티비티 테스트를 보시면 아까 그 첫 번째 버전에서의 노로와 로타바이러스를 갖고 LSPR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펩타이드 시퀀스를 갖고 있는 네 가지 펩타이드 뒤쪽에서 너무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노로와 로타바이러스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상대적으로 셀렉티비티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노로BP 같은 경우 플렉서블 링커, 난파울링, 그 다음에 2개의 링크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셀렉티비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합성한 총 9개의 그 이믹된 펩타이드를 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이 결국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속에 뭐 솔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말하는 샘플 매트릭스가 너무나 풍부하게 존재가 있어서 전처리한 과정에서 그걸 일단 제거를 하면 전체적으로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 있겠다는 전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 매트릭스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마그네틱 세퍼레이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진행하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공동연구한 팀에서 이제 실제로 매그네틱 세퍼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모양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응용을 해봤더니 얼마만큼의 어떤 샘플 매트릭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걸 이제 작은 좀 더 큰 튜브를 샘플량을 갖고 내려봤을 때 약 93%에서 97% 정도 샘플 매트릭스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 확인했고요. 그래서 연업을 갖고 이제 실제로 불을 갖고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샘플 매트릭스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칩 위에 펩타이드를 고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샘플을 로딩을 해봤더니
BP, 난파월, 플렉서블 링크 두 개가 있는 이 펩타이드 미믹 같은 경우는 약 1.26ml 정도로 좀 더 LOD 값이 증가된 형태의 어떤 값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버전의 노로 BP 같은 경우는 약 2.38 정도의 LOD 값을 가졌지만 펩타이드 어떤 미믹 기술을 통해서 총 9개의 펩타이드 미믹을 만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플렉서블 링크 두 개는 약 4.97, 그 다음에 난파울링과 난파울링의 플렉서블 링크 두 개가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약 1.78 정도에서 약 1.25 정도로 소폭 LOD 값이 좀 증가되는 현상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의미는 결국은 이제 이게 난파울링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펩타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펩타이드가 타겟인 노로바이러스를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샘플 매트릭스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플렉서블 링크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전체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타겟을 레포레이션 하는데 좀 더 구조적으로 좀 안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펩타이드 모티프들이 바인딩을 할 때 좀 더 바인딩 사이트가 좀 더 잘 결합할 수,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감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바이오니아 포함해서 피아젠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자 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재 성능이 좋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멀티프로그램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또 가격이 비싸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간편하면서 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LOD가 아마 사실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 시간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좀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 있게 검출할 수 있는 확인되고, 그래서 차별성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 공정을 좀 단순화하고 모듈을 개발해서 어셈블리하고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항체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센시티비티나 셀렉티비티를 높였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어떤 포터블 형태의 어떤 제품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랄까요, 페이지 스프레이가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간편한 방법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타겟을 제조 멘트를 만들어서 패닝을 통해서 펩타이드를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떤 스트링크 프로세스를 통해서 약 9개 펩타이드를 미믹해서 각각의 펩타이드를 확인해 봤더니 하기 전 펩타이드 첫 번째 버전의 펩타이드가 바이딩을 풀 때보다 우리가 미믹을 통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용의 펩타이드 중에 난파울링 모티프와 플렉서블 링크 두 개가 있는 이 펩타이드가 다른 펩타이드에 비해서 검출하기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함으로 확인됐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마이크로 디바이스 형태로 어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 개발을 했으면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난 생물과학 때 이제 실험실 많지 않은 인물인 것 같아서 나름 좋은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노로바이러스를 갖고 실험했을 때는 제 몸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했는데요. 중앙대학교 최성근 교수님이 또 바이러스를 또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좀 쉽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 그러시겠지만 하면서 안 풀리는 것들을 숨의 힘을 빌려서 아마 많이 늘렇게 되고요. 연구재단하고 해양수산부 조그만 과정에서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